일단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신했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였고요. 그 죽은 사람들의 안식처를 만들어 두고 싶었고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졸업작품이라는 게 솔직히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철야도 많이 하고 저희 막 간이 침대도 사가지고 학교에서 두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컴퓨터 연결된 인터넷 선이랑 전원선이 계속 끊어져가지고 5번 이상 파일이 날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복구하는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팀원이 3명이나 되니까 잘 뭉쳐서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살던 곳을 베이스로 처음에 접근을 하게 됐는데 충분히 공부가 되었고 즐거운 주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반 친구 학우분들이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로 거짓말이 안 치고 도움이 많이 됐고 그중에서 제가 그냥 우연히 좋은 기회를 가져서 이렇게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반에서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인데 학우 친구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고려해주지 못할 만큼 많은 도움을 받다가 가가지고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서울동부기술교육원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낡은 것을 바꾸어 활기를 넣어주다 한보작신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크게 3가지의 문제로 저희는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 주변 현황입니다. 우선 왼쪽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지에 대한 수학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공간별 변화 과정입니다. 한부는 낡은 것을 바꾸다는 의미로 저희는 이 의미를 착안하여 기존의 구조물들의 교체 및 재배치를 하고 외부 및 내부의 리모델링을 실행하였습니다. 서울관, 하나관, 창조관 등 6개의 교육공간 등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저희는 리노벨을 통해 이렇게 바꿔주었습니다. 다음은 기술교육센터의 평면도입니다. 지식공유센터의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기술교육센터의 단면도를 통한 내부 이미지 표현입니다. 다음은 지식공유센터의 단면도를 통한 이미지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남동쪽에서 바라본 스카이 뷰입니다. 백묘국 이야기꽃을 피우다. 저희 주제는 커뮤니티가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든 있는 노인 공동주택 및 문화광장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문화 및 삶의 질이 낮다는 문제점을 공간적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하여 자조, 어울림, 지역 활성화를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설계와 유사한 해외, 국내 사례입니다. 저희의 대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79에서 580 대지입니다. 경기도 안산시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노인분들이 이동하기에도 편리하고 대학병원이 있어서 위급 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용자 분석입니다. 먼저 저희가 계획하면서 필요한 실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소음과 프라이버시 등으로 주거 공간은 후면에, 문화 공간은 중간에, 상업 공간은 도로와 인접한 전면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스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이 거동에 불편함이 없으시게 경사로, 미닫이문, 손잡이를 설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게스트룸 이렇게 주거 모듈을 논문을 참고하여 설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평면 수직도입니다. 다음은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남측에서 본 인면도 사진입니다. 단면도 사진입니다. 다음은 남측에서 본 저희 전체적인 건물의 외부 렌더링 사진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주요 실들에 대한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레빗으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서 냉난방 효율을 살펴보았는데 저희 건물의 특성상 유리 부분이 많아서 여름철에 창 부분을 통한 열 손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웨이브 복합문화시설 발표를 맡게 된 예석준 인사 한번 다시 올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시설을 도시 재생사업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적 의미보단 상업적 의미가 강하다고 알고 있고 서울에서만 봐도 다수의 지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오래 영향을 받는 곳은 인사동이며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건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시 유입시키고 이 도시를 역도시화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컬처센터 문화복합시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복합시설을 과연 서울 어디에 두어야 효과적으로 제가 역도시화를 진행할 수 있을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경리단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리단길에는 아주 수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잡은 대지는 서울 용산구 해남으로 55길 1대입니다. 앞쪽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보행자 동선이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 동선과 보행자 동선이 혼잡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사람들이 유입되어야 될까? 결국 앞쪽에 있는 메인 도로로부터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야 되고 주차 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확실하게 분리해 주면서도 이 긴 대지에 사람들이 어디로든 유입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개의 건축물에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이름을 부여하면서 이 문화복합시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 웨이브입니다. 두 번째 건물 어셈블입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가장 의미가 있는 메인 콘서트홀입니다. 마지막 건물은 이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감도인데 이 건물들 4채를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하면 저 가운데 길을 끝까지 끌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길이 어떻게 다시 한번 합쳐질 수 있는지 고민한 사진입니다. 설계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환경과 전혀 고려되지 않은 연계성과 일반 상가의 위치에 있었고 간판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심리상담센터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현재 심리상담센터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저희 컨셉 중에 하나인 바이오필리아는 인간의 마음과 유전자의 자연에 대한 애착과 회귀 본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학설로 우울증과 흥분을 감소시키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세미스는 거리에 따른 심리적 효과를 나타낸 말로 저희 방문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 프로세미스에 따른 시각적 거리 조절을 설계 내용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대지 선정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에 위치해 있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광교 중앙역과 상현역 그리고 용인 고속도로가 있어 타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지 조닝입니다. 다음은 매스 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을 나무에서 착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심리상담센터에 속해 있는 아트리움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나무의 캐노피에서 디자인을 따왔으며 빛의 다채로운 연출을 위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심리상담센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심리상담센터는 바이오필리아를 적용하고 내담자 간의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패턴의 아트림을 두어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심리상담센터의 인면도와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터 및 관리센터의 인면도입니다. 계단형 라이브러리, 카페, 세미나실의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관리센터의 외부 이미지와 사무공간, 휴식공간의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위잉 설계 과정은 크게 프롤로그, 사이트, 메스, 스페이스, 에필로그. 저희는 제목을 드론이 날아다니는 소리에서 차용했으며 일단 드론이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형의 비행체를 말합니다. 현재는 운송, 촬영 등으로 점차 이용 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더 발전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론 교육기관은 많으나 드론 홍보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드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며 한국의 드론 시장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589-1 일대를 설계 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훈련센터 주변에 넓은 부지가 있으나 이 훈련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부지 또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의 문제로는 부지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정왕동에 주거단지와 공장단지를 나누는 곰솔놀이 숲을 큰 축으로 설정해 연장시켜 녹지를 형성하였습니다. 초기 메스 구성에는 시내드론 훈련센터, 전시관, 교육훈련센터, 커뮤니티센터가 구성이 되었었고 시내드론 훈련센터 같은 경우는 외부의 환경, 비, 바람, 해무, 강풍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내에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드론 훈련센터, 드론센터, 그리고 커뮤니티센터가 최종적으로 메스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건축 컨셉을 위 커넥팅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스 디자인 과정입니다. 다음은 인면의 건축적 요소입니다. 먼저 메스별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메스는 커뮤니티 센터, 드론 센터, 실내 드론 훈련센터로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평면에 대해서 설명해보면 저희의 목차로는 컨셉, 사이트, 프로세스, 결과물, 마지막으로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테마입니다. 먼저 저희의 주제는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이란 쇠퇴되어 가고 있는 도시에 경쟁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희는 쇠퇴되고 노후화되어 있는 돈이동을 종로구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돈이동의 5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봤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이용하여 가고 싶은 길거리를 만들면서 재탄생시켜 보려고 합니다. 주변 상권들과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예전 종로구의 전성기를 되찾는 기대를 해보자 합니다. 다음은 사이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남문로 9길 등으로 면적은 약 6,000제곱미터입니다. 1960년대까지 도심 중심지였던 종로구가 1970년대 강남 및 부도심 일대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 중심지로서 권위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이 2가지 상권을 저희 플랜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저측은 저희 사이트에 드는 채광을 분석하였고 교통으로는 종로 3가역이 인접하여 있어 외부로서 내부에서도 접근이 용이합니다. 다음으로는 상권 분석입니다. 저희는 국악을 접목시킨 공연장, 한복과 전통 악기가 있는 전시관과 스토어, 공방과 연습실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설계한 형성한 거리는 유동적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다채로운 문화적 거리를 형성하여 사람들을 유입시켜 저희의 거리를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배치도입니다. 저희는 사이트 안의 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여 십자축에 따른 기존 골목길을 활성화시켰으며 전시관 배면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여 배면을 활용하고 사람들이 거리로 유입시킬 수 있는 시각적 매체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의 매스 프로세스입니다. 저희의 평면도입니다. 저희의 단면도입니다. 저희가 형성하고자 하는 메인 거리의 렌더링입니다. 버스킹 거리와 광장 겸 무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렌더링, 그리고 체험 공방이 밖으로 나와서 모두가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거리, 그리고 예술가들을 위해서 야외 전시의 렌더링을 해봤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이름은 노드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카멜레온 학교입니다. 표준 설계도는 과거에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학교는 교도소라는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교과 교실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홈베이스가 필요해졌습니다. 카멜레온 같이 언제든 변화하는 교육 과정에 맞출 수 있는 학교를 설계하고자 했고 저희는 이러한 해결 방안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지 분석입니다. 먼저 저희는 노란색이 교실동과 남색이 교사 지원동을 초록색의 생활동을 중심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계를 하며 적용한 디자인 컨셉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적용사항입니다. 먼저 공간혁신의 적용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간혁신이 적용된 두 번째 사항, 휴게 공간의 혁신입니다. 다음 공간혁신은 홈베이스입니다. 다음은 그린의 적용사항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의 적용사항입니다. 학교의 담을 없애 저희 대지의 일부 부분을 인근 녹지와 연계하여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이 저희 학교로의 유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이러한 디자인 적용사항이 적용된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전체적인 배치도입니다. 설계한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면도입니다. 애정하는 사람에게 to 대신 dear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점이 저희 주제와도 잘 맞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의 제목으로 Dear My라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봉안당입니다. 기존의 무거운 분위기와 기피 시설이라는 안 좋은 인식에 대한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예정된 만큼 서둘러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식의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주제에 맞게 선정한 대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성로 205번길 49에 위치한 폐교된 삼성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습니다. 대지 주변에는 다수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반면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없다고 생각하여 이 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디자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을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매스 프로세스입니다. 동안실로 가는 길은 연못 밑으로 들어가는 완만한 경사로로 사후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린 수직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길을 조성하였고 이에 따른 평면도입니다. 지상 1층은 참배실과 방문객들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건물의 남측, 북측, 서측, 동측, 인면도입니다. 봉안실로 내려가는 길이 보일 수 있도록 건물의 동측에서부터 서측으로 자른 단면도입니다. 외부 모델링 이미지입니다. 먼저 비긴 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된 이유는 보육원에 들어오는 다양한 아이들이 저희의 보육원에서 무엇이든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긴 어게인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보육원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양육시설로 들어가게 된 아이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상담과 치료를 받기엔 적절하지 못한 공간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입니다. 네모로 표시한 부분이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이처럼 아동복지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거나 상가 건물의 위치에 있어 아이들이 도움을 청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아동복지시설이 있는 보육원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육원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공동생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육원의 그룹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을과 같은 형태의 보육원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런 보육원의 아이들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자기개발, 학습활동,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과 치료공간을 계획함으로써 외부의 아이들도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도 그들과 어울리며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사이트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58에 16개의 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사이트 분석입니다. 또한 저희 대지 바로 앞에 안양천이 있어 안양천이 보이는 남쪽 뷰를 오픈뷰로 선정하였고 차나 사람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중간에 중정이 생기게 됨으로써 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보육원에 사는 아이들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어들게 됩니다. 보육원을 연령대별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매스 프로세스입니다. 저희의 전체적인 배치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공간 구성입니다. 다음은 단면도입니다. 다음은 남측에서 본 인면도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로는 첫 번째 주제, 사이트, 플랜, 디자인, 프롤로그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치유를 받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힐턴이라는 이름으로 설계 작품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병원학교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원학교는 학습과 치료, 주거, 취미가 다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병실 하나가 아닌 병원과 분리하여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저희는 4가지의 컨셉을 잡았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에 위치해 있고 대지 면적은 약 8,000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약 4,000제곱미터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거리 대지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수압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다음은 공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평면도인데요. 좌측에서부터 1층부터 2층, 3층부터 4층까지의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인면도이고요. 좌측 상단부터 동측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북측면도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단면도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계단 단면도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배치도인데요. 저희의 디자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수직 루버입니다. 먼저 저희는 박물관의 기능의 변화에 주목하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박물관의 역사를 복원하면서 역사를 다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기본 자료를 통해 저희가 어떤 건축적 해결안을 제시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VR 체험과 역사 강연의 공간을 설계하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을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대지는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67-1로 화랑유원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저희의 대지 근거리 분석입니다. 원거리 분석으로는 주변에 주거시설이 많고 학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박물관을 설계하는 데 많이 용이합니다. 처음에 앞서서 메스 스터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하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지하는 이제 중정형으로 저희 뚫려 있는 부분에서 썬큰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으로는 왼쪽으로 이제 수장고 일단 보이는데요. 그래서 인면으로 보여드릴 때 저희가 2층에만 홀 부분에 창을 뚫어서 저수지 뷰를 가져간과 동시에 사람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불편해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창을 크게 뚫었고요. 마스터 플랜으로 뷰컷 하나 보여드리고 저희 전체적인 건물 보여드린 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건물 뷰인데요. 이제 왼쪽에서 들어오게 되는 뷰와 오른쪽에 출구로 들어가는 뷰를 이제 저녁 밤뷰로 나타낸 모습입니다.